안녕하세요. 크립토 매거진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2026년 적토마의 새해 빔을 맞아서일까요? 잠자고 있었던 것 같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새해 들어서 반등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94,000달러도 돌파하는 흐름 가져갔는데 이 상승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주말 사이에 베네수엘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금, 은,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모두 동시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과연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10만 달러를 빠르게 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바로 베네수엘라 사태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지 시각으로 2026년 1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이 성공했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서 국외로 이송했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새해벽부터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뉴스였죠. 실제로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폭발음, 화재, 그리고 정전 소식까지 전해졌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중대한 군사적 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이례적이냐면요, 현직 국가 원수가 이 군사작전으로 체포된 건 1990년 파나마의 노리에가 이후 36년 만인데요. 근데 이 사건의 이면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자면 핵심은 정치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마약과의 전쟁, 장기 집권, 독재 정권 제거를 이야기했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석유였죠.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과거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도 명분은 반미, 후세인의 장기 집권이었지만 결국 미국이 원했던 건 석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 또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다시 미국 영향권 안으로 끌어오려는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석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좀 현실적입니다. 사실 보통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지면 시장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게 대부분인데 이번엔 좀 반대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안전자산인 금, 은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는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석유 공급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 에너지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과 이번 사태가 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 대규모 지정학적 충돌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낙관론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늘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이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상승이 나온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미리 시장의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크립토 매거진의 크립토 헌터님께서 이 선구안을 통해서 시장의 길목을 확실하게 지키셨죠. 지난주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번 베네수엘라 이슈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정치가 아니라 석유와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에 집중해야 한다라면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특별 라이센스를 보고한 쉐브론과 더불어 이 몇 개의 정유사들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이 사태 이후에 이 회사들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상승이 다 끝난 뒤에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립토 헌터님처럼 미리 선취매 관점으로 시장보다 한 발 앞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통해서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우측에 문의하기 버튼 있습니다. 누르시고 크립토 헌터님의 선구안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석유 에너지 다음으로 또 갈만한 섹터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함께 계속해서 따라붙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이 비트코인 60만 개 보유설인데요. 먼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도 이게 베네수엘라 지갑이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가 이렇게 크게 퍼지고 있을까요? 베네수엘라는 오랜 기간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팔아도 그 대금을 달러로 받아서 국제은행에 넣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바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추정이 나옵니다. 석유를 중국 같은 나라에 팔고 그 대금을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받은 거 아니야? 실제로 일부 보고서에서는 석유 대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그걸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꿨다, 이런 시나리오도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추측했을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60만에서 66만 BTC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현재 시세로 치자면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추적 가능한 베네수엘라 정부 관련된 지갑에 들어있는 이 비트코인이 약 240 BTC 수준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백억 원 정도죠. 60만 개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믹서나 수탁형 지갑을 쓰면 축적을 피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60만 BTC 보유를 사실로 볼 수는 없다. 즉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증명은 전혀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얘기에 반응을 하는 이유, 이건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만약 정말로 베네수엘라가 60만 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많아지고 향후 정권 교체나 자산 압류 과정에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처리될지 시장에서는 엄청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단순한 소문으로만 넘기지 않고 이게 사실이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국가 단위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베네수엘라가 정말 60만 BTC를 비밀리에 갖고 있느냐, 이 60만 BTC 보유설, 이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제재국가, 석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루머일 뿐이지만 이 루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시장이 그 가능성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비트코인이 예전과는 다른 위치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공포와 탐욕지수 45점을 기록을 하면서 중립 구간에 있습니다. 어제는 27점 기록을 했는데 18점 정도 높아진 모습으로 확실하게 이 비트코인이 살아나다 보니까 초심 자체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물 ETF 흐름도 살펴보자면 확실히 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니 기관들의 자금 또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해 들어서 연 이틀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기관들이 순유입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알트 현황도 체크해보도록 할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트론이나 이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급등세를 보이는 건 사실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리플, XRP죠. 이 리플이 주말 동안에 시총 3위를 다시금 재탈환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지금 11%,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는 무려 27% 넘는 강한 불기둥을 뿜고 있는데요. 리플 관련된 호재를 좀 살펴보자면 XRP 스팟 ETF는 1월 2일 순유입액 1,359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총 순자산은 13억 7천만 달러 늘었고요. 이러한 꾸준한 유입세는 지난 11월 중순 처음 출시된 이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암호화폐 ETF에서 지난달 말 이 간헐적인 자금 이탈이 나타났던 것과 달리 XRP에 대한 기관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리플의 연금 마스터 계좌 접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XRP 결제 인프라로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고요. 또 주말 동안에 리플랩스가 RLUSD 6,800만 개 기습 발행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거래소 상장과 국경 간 이 결제 수요 폭증에 대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는데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비트가 오르니까 이 나머지 알트들이 다 같이 따라오르는 게 이번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금 10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좀 상승장 속에서 혼자서 소외되고 있다, 뒤처지고 있다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상승분 다 챙기는데 나만 못 챙기는 것만큼 세상에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크립토 매거진 소통방 오시게 된다면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장 흐름을 좀 같이 보면서 트레이더님
손님들의 포지션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시장도 보시고 그리고 이 투자에 있어서 기준을 좀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타고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우측에 문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문의하기 버튼 누르시고 소통방 참여 원합니다.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이 적토마의 해 여러분들의 이 계좌 또한 계속해서 상승을 향해서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또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또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